네, 파죽지세 딱 이거. 이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더욱더 사랑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못지않게 달려나가고 있는 이슈들 저희가 하나씩 집어서 매일같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니하오마 시부. 니하오마 이런 건가요? 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중국 증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3,000선 넘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어제 종가가 3,933포인트. 네네. 이제 4,000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3,900 어저께 넘었는데 네. 4,000포인트 오늘 갈 수도 있고요. 뭐 좀 그쵸.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는 중국 증시 하루 쉬고 열렸어요. 네. 청명절이죠. 우리는 보통 한시라고 표현하는데 하루 쉬고 열렸는데요. 3,900을 제가 2.5%가 완전히 급등을 했는데요.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7년여 만에 다시 이 지수대에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오른 것은 뭐 도로, 항만 뭐 이런 거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시멘트라든가 뭐 화학섬 이런 거 다 올라갔고요. 부동산 금융 다 올라갔는데요. 쏟아지는 정책이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대1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창장 중류 도시 이게 뭐냐면 창장이랑 이제 발음을 이렇게 했는데 워낙 우리는 장자 있죠. 네, 장강. 장강. 네, 같이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장강이라는 게 이제 쉽게 해서 양자강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양자를 안 쓰고 장강 해갖고 이제 창장 프로젝트라 하는 건데 그래서 중류 지역의 도시를 그러니까 신도시를 뭐 수십 개 아까 보면 개발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일산이랑 분당급의 하여튼 신도시를 중국에서 이제 매년 2020년까지 40개씩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연이어서 쏟아지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 네,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뭐 장강이나 1대1로 그리고 징진지 프로젝트 최근 들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요. 네. 뭐 한국에서도 수혜주 찾기 굉장히 분주하기도 하고요. 이 많은 장점들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정확히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중국이 얻게 되는 혜택 그게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말씀 오늘 그거 제가 잘 좀 질문하셨는데 네. 이제 그 1대1로 프로젝트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규모로 보면 이제 상시적으로 2020년까지 쉽게 얘기해서 5조 달러, 네. 5,700조. 그러니까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4대강 대비 한 220배다. 그러니까 엄청나다. 맞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건설주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이제 우리 주식 입장에서 좀 속게 얘기한 거 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단편적인 얘기고 그럼 중국이 도대체 이거 갖고 뭘 하겠냐 하는 걸 보면 표로 정리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한금융에서 잘 정리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대1로는 두 가지 투트랙이다라는 개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이고 한쪽은 실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것인데요. 금융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돈의 힘이죠. 돈의 힘으로써 중국의 위안화를 전 세계 기축통화 중에 하나. 네. 기축통화하면 달러하고 일부 유로가 있는데요. 결국 위안화를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이 있냐면요. 중국이 사상 전 세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4조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그 AI에 비해 한 1,000억 달러 정도 자본금 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요. 그래봤자 갖고 있는 돈이 2% 겨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의 힘을 AIB라든가 자체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에 계속 쓰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는 실물입니다. 실물이 뭐냐면 결국 프로젝트를 하고 계속하면서 산업이 부흥하고 이러면서 인프라 투자하고 그러면서 무역 지도를 중국 중심으로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제2가 아닐까. 21세기 중화사상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통틀어서 새로운 지역, 해외로 자꾸 뻗어나가겠다는 것이 요즘 물론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지만 요즘 또 중국 신문이나 언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저우추추입니다. 저우추추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외국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외국 기업 잡아먹고 막 M&A 하건 기술을 확보하건 돈의 힘으로 막 사면 되는 거죠. 좋은 회사들이요. 그러면서 중국의 확대 전략의 핵심이 결국 글로벌 탑으로 가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1대1로고 AIB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이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요. 그 안에서 분명
분명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시진핑의 얘기하는 어떤 1도1로 프로젝트 네. 이거는 결국은 중국 혼자 가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너희들 다 동참해라. 같이 가자. 우리 형님이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그냥 같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호주도 AIF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으로 형태로 나타나겠냐 보면 과거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97년, 1988년, 9년 올림픽 지나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또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그때 보면 우리 기억하신 분, 그 이때 살았던 분을 기억하실 텐데요. 노태우 대통령 당시입니다. 네. 200만 원 주택 200만 원 건설했는데 진짜 지어버렸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8년 동안 저희가 그냥 50만 원 지었는데요. 200만 원 정말 2년만 2, 3년에 지었어요. 그래갖고 일산이나 분당에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시멘트 바동, 뭐 모래감, 바다 모래다 어쩌다 뭐 이래 문제가 네. 십수년간 계속 났던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당시에 그런 거대하게 움직임이 중국에서 관련된 것들이 시멘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판 현대건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도 뭔지 네.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 제일 먼저 자동차를 안 타던 사람도 자동차 타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요. 1985년 6년에 우리는 현대차가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지나면서 자동차 대중화되면서 그 한 10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10배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자동차 대중화는 갈 것이고요. 중국에 관련된 시장은 그렇게 뭐 10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모레 퍼시픽도 여러 번 얘기했고 뭐 3인각교나 사상체육관인데 제가 피아노 얘기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각을 확 키워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겪었던 걸 현재 중국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대차,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들이 분명 중국 내에서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이 해외 주식 투자는 하기가 좀 겁시다요. 좀 네. 걱정도 되고 네.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일본에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자산이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집이 1년에 뭐 60만 원, 60만 원씩 계속 빈집이 생긴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떨어지니까요.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유지한 사람이 일본에서도 해외 자산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게 부동산이 됐건, 금이 됐건, 네. 주식이 됐건, 채권이건 해외 자산은 눈을 빨리 떠야 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와타나베 부인 얘기 들었죠? 네네. 우리 시청자들도 빨리 하루빨리 와타나베 부인이 돼야 되겠다. 좀 진심으로 전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글로벌 시각에 보면 대한민국 시장은 1.5예요. 1.5%입니다. 금융자산. 인터내셔널 이머징 마켓에서 10%밖에 안 되거든요. 역으로 보면 최소한 네. 90% 내지는 크게 보면 98.5% 시장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놓칠 뿐만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잘못하면 자산이 꼭 줄어드는 거죠. 네. 작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보를 저희가 취득하기도 어렵고 중국말도 잘 못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 저희가 기회를 잡는 것도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윤항진 팀장 계시잖아요. 네네. 한국투자증권의 이머징 팀의 네. 윤항진 팀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중국 주식 해야 됩니까? 딱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뭔데요? 한국 주식 벌금 벌기 쉽지 않죠. 중국 주식 훨씬 확률이 높다. 승률이 높다? 네, 그 아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국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확실한 근거 하나만 대주신다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 투자해서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처음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됐을 때 1992년 들어왔을 때 그 위에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한국 사람보다. 그 이유는 외국 사람들 자신들의 경험을 갖고 한국의 주식을 산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화장품이 저는 이제 겪어왔고 예전에 화장품을 안 하던 사람이 화장품을 많이 사니 지금 화장품 주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100번 중국 사람한테 얘기하더라도 안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화장하는 사람은 X거든요. 이게 누가 젊은 애가 화장을 하니 결혼식 날 화장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경험을 갖고 주식 투자는 훨씬 수익률이나 확률 자체가 높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이미 한 번씩 걸어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자하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종목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건설 같은 중국의 현대건설 같은 걸 찾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중국의 후광통에서 SOC 관련 투자 사시면 되겠고요. 난 정 싫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시장에서는 코덱스를 비롯한 중국 관련 ETF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중국 본토 A50도 있고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후광통 주식 하나만 골라주신다면요. 딱 하나만, 위원님. 제가 뭐 점잖은 처지에 뭐 중국 주식까지 종목을 얘기하기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결국 교통망을 확보하자는 거잖아요, 결국이요. 네.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이잖아요. 부산 아침에 약속하고 점심 서울에서 밥 먹잖아요. 맞아요. 중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철도 막 깔아야 되거든요. 철도 관련주? 네, 그래서 요즘 북차 남차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지됐는데 합병이 승인 남차요?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차 남차 같은 건데요. 이제 북차 남차 이런 거 사시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좀 더 끈질기게 질문을 드려봤죠. 또 SOC 관련주에서 철도 관련주, 남차, 북차 쪽에 관심을 높여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또 후광통 관련한 국내 ETF에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언급을 주셨네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